지금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있다. 심지어는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부 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예, 그 내부 소식통들에 의해서 지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지금 이런 작업들이 북한에서 한창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중대 범죄를 짓고 수감 중인 사람은 무조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이미 숙청이 된 걸 할 수 있는데 이 네. 사람들의 가족들, 그다음에 행불자, 탈북자의 가족들이 일단 평양에서 쫓겨나는 일단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열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노동당의 어떤 조직 지도부에서 지금 한창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발된 사람들, 뭐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서 쫓겨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북한의 어떤 지도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정부패와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뭐 몇이나 될까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떤 북한의 지금 비핵화를 앞두고 있는 북한에서 안에 치열한 어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뭐 A안, B안, C안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선투쟁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떤 내부에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제일 위에 정점에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내부 권력층들 간의 어떤 파워게임 이런 것들의 어떤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태영호 전 공사도요. 북한의 군부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그 이상 기류를 진작에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2월 24일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27주기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최고사령관 추대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군부 행사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정상대로 움직인다면 군부가 적어도 김정일의 유언을 받들어서 김정은을 충성으로 받들겠다 이런 충성의 결의 모임 정도는 하고 네. 그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어제도 이제 군부 행사는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하는 여기에 이제 군부 인사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김정호 시장님.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도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라는 글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만 봐도 당분간은 북한 사회 내부에 지금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숙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부정부패 척결을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면을 봐야 되는데 네. 북한 주민들이 내가 배가 고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참 잘하는데 네. 밑에 중간 간부들이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네. 착복을 해서 부정부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유엔 제재 때문에 굉장히 현재 힘든 상태입니다. 네. 체제가 현재 존속할 거냐 말까는 붕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불만을 이 중간 간부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네.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대적으로 앞으로 장기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를 총 책임자 한 사람을 누군가를 아마 죽일 겁니다. 자, 이번에 며칠 후면 발표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가서 부정부패와의 이 싸움을 이제 걸고 대단히 많은 부서를 검열하고 많이 치긴 쳤습니다. 신년사 같은 데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싼 나라를 만들려고 이거 뛰고 있는데 밑에 간부들이 이거 잘 받들어주지 못해서 막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움도 호소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부정부패나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부정부패는 대단히 오랜 것입니다. 북한의 부정부패의 특징은 상습형이고 지속형입니다. 안 박사님, 자, 부정부패와의 전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평양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도 이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추방당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대학생들도 종종 당당하게 시험 쳐서 성적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밀성종합대학도 뭐 경제학부 같이 제일 좋은데 뭐 3만 달러, 좀 안 좋은 뭐 지리학부는 뭐 뒷문으로 들어오는데 10,000달러 이렇게 다 부정부패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 자체가 이 사회주의라는 건 공급으로 하는데 공급이 차단돼 있으니까 결국 뇌물로 찔러주는 걸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뭔가 경고를 해야 되겠고 워닝하려면
평양시에서 숫자를 좀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평양의 숟가락이 늘어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한번 이렇게 완전히 들쑤시어 나가지고 지방으로 쫓아내리 보내고 이렇게 해서 네. 겁을 주는 이런 정치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한 패턴입니다. 아하.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한류가 북한 내부에 확산되는데 네. 그게 뭐 핸드폰으로 좀 확산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USB로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이 이제 우리 이 자본주의 문화, 자유주의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학생 사회에서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막 확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추방하고 이제 퇴교를 차는 그런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부정부패와의 전쟁,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부 주도권을 좀 김정은이 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작업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군요. 그렇죠. 아까 참배하는데 이제 조현준 제1부부장, 과거에 이제 장성택도 잡고 현영철도 잡은 조현준 제1부부장이 아주 맥이 쭉 빠져서 뒷줄에 따라섰는데 사실은 조직지도부장 최용해가 주로 하지만 그 조현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잡는 인물들이 아직 거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치수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네. 지난 5월에 왜 우리 평양 가서 우리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가수들 공연할 때 이제 그 노랫말을 뒤에 이제 그 배경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어줬거든요. 네. 북한에서요. 그랬는데 이제 레드벨벳이 노래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드벨벳의 노래는 아직까지 북한의 어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건 자유주의가 너무 심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게 가사를 어떤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런 지금 휴대폰이 지금 북한 전체 국민의 뭐 4명당 1명꼴로 지금 보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휴대폰은 물론 북한에 600만 대가 공급돼 예.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인터넷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네.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교환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이 침투가 돼 있고 이것을 상당히 지금에서는 체제의 어떤 위기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학생들에만 이게 우리 한류 문화가 전파된 게 아니고 북한이 조선중앙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나운서들도 전부 다 우리 서울 말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나타나서 이제 하는 아나운서들이 상당히 강력한 평양 말투를 마셨는데 최근 들어서 말투가 네. 상당히 서울 말투에 가까워졌는데 네.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게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그리고 것 이제 같습니다. 검열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노동당의 어떤 조직 지도부에서 지금 한창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발된 사람들, 뭐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서 쫓겨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북한의 어떤 지도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정부패와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뭐 몇이나 될까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떤 북한의 지금 비핵화를 앞두고 있는 북한에서 안에 치열한 어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뭐 A안, B안, C안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선투쟁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떤 내부에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 물론 제일 위에 정점에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내부 권력층들 간의 어떤 파워게임 이런 것들의 어떤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태영호 전 공사도요. 북한의 군부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그 이상 기류를 진작에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2월 24일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27주기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최고사령관 추대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군부 행사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정상대로 움직인다면 군부가 적어도 김정일의 유언을 받들어서 김정은을 충성으로 받들겠다 이런 충성의 결의 모임 정도는 하고 네. 그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어제도 이제 군부 행사는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하는 여기에 이제 군부 인사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김종호 시장님.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도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라는 글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만 봐도 당분간은 북한 사회 내부에 지금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숙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부정부패 척결을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면을 봐야 되는데 네. 북한 주민들이 내가 배가 고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참 잘하는데 네. 밑에 중간 간부들이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네. 착복을 해서 부정부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유엔 제재 때문에 굉장히 현재 힘든 상태입니다. 네. 체제가 현재 존속할 거냐 말까는 붕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불만을 이 중간 간부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네.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대적으로 앞으로 장기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를 총 책임져 한 사람을 누군가를 아마 죽일 겁니다. 자, 이번에 며칠 후면 발표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가서 부정부패와의 이 싸움을 이제 걸고 대단히 많은 부서를 검열하고 많이 치긴 쳤습니다. 신년사 같은 데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싼 나라를 만들려고 이거 뛰고 있는데 밑에 간부들이 이거 잘 받들어주지 못해서 막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움도 호소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부정부패나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부정부패는 대단히 오랜 것입니다. 북한의 부정부패의 특징은 상습형이고 지속형입니다. 안 박사님, 자, 부정부패와의 전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평양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도 이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추방당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대학생들도 종종 당당하게 시험 쳐서 성적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김일성 종합대학도 뭐 경제학부 같이 제일 좋은데 뭐 3만 달러, 좀 안 좋은 뭐 지리학부는 뭐 뒷문으로 들어오는데 10,000달러 이렇게 다 부정부패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 자체가 이 사회주의라는 건 공급으로 하는데 공급이 차단돼 있으니까 결국 뇌물로 찔러주는 걸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뭔가 경고를 해야 되고 워닝하려면 평양시에서 숫자를 좀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평양의 숟가락이 늘어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한번 이렇게 완전히 들쑤셔 나가지고 지방으로 쫓아내리 보내고 이렇게 해서 네. 겁을 주는 이런 정치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한 패턴입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한류가 북한 내부에 확산되는데 네. 그게 뭐 핸드폰으로 좀 확산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USB로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이 이제 우리 이 자본주의 문화, 자유주의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학생 사회에서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막 확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추방하고 이제 퇴교를 차는 그런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부정부패와의 전쟁,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부 주도권을 좀 김정은이 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작업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군요. 그렇죠. 아까 참배하는데 이제 조현준 제1부부장, 과거 이제 장성택도 잡고 현영철도 잡은 조현준 제1부부장이 아주 맥이 쭉 빠져서 뒷줄에 따라섰는데 사실은 조직지도부장 최용해가 주로 하지만 그 조현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잡는 인물들이 아직 거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치수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네. 지난 5월에 왜 우리 평양 가서 우리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가수들 공연할 때 이제 그 노랫말을 뒤에 이제 그 배경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어줬거든요. 네. 북한에서요. 그랬는데 이제 레드벨벳이 노래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드벨벳의 노래는 아직까지 북한의 어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건 자유주의가 너무 심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게 가사를 어떤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런 지금 휴대폰이 지금 북한 전체 국민의 뭐 4명당 1명꼴로 지금 보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휴대폰은 물론 북한에 600만 대가 공급돼 예.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인터넷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네.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교환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이 침투가 돼 있고 이것을 상당히 지금에서는 체제의 어떤 위기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학생들에만 이게
우리 한류 문화가 전파된 게 아니고 북한이 그 조선중앙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나운서들도 전부 다 우리 서울 말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북한 그 조선중앙TV에서 나타나서 이제 하는 아나운서들이 상당히 강력한 그 평양 말투를 마셨는데 최근 들어서 말투가 네. 상당히 서울 말투에 가까워졌는데 네.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드라마를 네. 많이 봤다는 게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1위와 2위로 꼽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